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부과한 국가별 관세를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뒤 시작된 환급 절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수입업체 계좌로 환급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법무부는 연방판사 리처드 이튼이 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편적 명령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환급 집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만 우선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내지 않은 오래된 정산 계정, 통관 후 314일 이상 경과한 계정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부가 환급 자금을 더 오래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CBP는 5월 22일 기준 약 85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신청을 접수해 처리 중이고 재무부에 약 206억 달러 환급을 지시했으며 잠재적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약 33만 곳이고 무역법원에 소송을 낸 업체는 1,000곳이 넘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이미 받은 환급금을 가격 인하, 회원 환불, 채무 상환, 운영 복구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의 5월 제조업 동향으로 5월 제조업 PMI가 50으로 플랫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은 49.9로 수요 약화를 시사했고 생산 지수는 51.2로 완만한 생산 유지를 보였으며 원자재 재고는 48.6로 재고 축소 신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래 이어진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과 비용 상승이 제조업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에너지 비축과 공급 다변화 덕분에 이란 사태 같은 외부 충격에는 비교적 덜 취약하고 유럽,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기술, AI 관련 수출이 제조업을 일부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인 연 4.545% 달성 전망은 유효하나 유가와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이 향후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샹그릴라 대화와 도쿄에서 방위 안보 의제가 중심 논의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대화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방위력 강화를 설명하려 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신군국주의 비난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치명적 무기 수출 금지 완화 검토, 전투, 무장 역량 강화, 헌법 조조 개정 논의 등 방위 태세를 확대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대규모 국방비 증가와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은 샹그릴라에 고위급 대신 저위급 대표단을 보내 대화 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가가 방위비를 증액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비대칭전, 인공지능, 사이버, 무인 체계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코스트코의 저렴한 주유 전략과 코스트코가 회원에게 치즈빵 리콜 통지를 한 소비자 안전 경고입니다. 코스트코가 휘발유를 업계 평균보다 갤런당 약 30센트 저렴하게 파는 이유는 멤버십 모델에 기반한 전략으로 멤버십 수수료가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해 주유를 거의 원가에 가깝게 제공해도 전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유 고객의 약 절반이 매장에 들어가 추가 구매를 하는 등 주유소 방문이 매장 매출과 고객 충성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휘발유 마진은 갤런당 몇 센트 수준으로 낮아 유가 급등 시에는 주유가 전체 마진을 압박할 수 있고 코스트코는 전 세계 약 747개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유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규모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는 제조사 챔피언 푸드스 LLC가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모터시티 피자코, 오 치즈 브레드, 일부 패치를 우유 분말 공급업체의 리콜에 따른 잠재적 살모넬라 오염 우려로 자발적 리콜했으며 대상 제품, 단품 UPC M75 0091인 유통기한 2027 앵사 2027 등은 2월 6일, 5월 29일 사이 구매한 회원에게 통지되었고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코스트코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질병 보고는 없으나 발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영유아 노약자, 면역 저하자는 중증 위험이 있으니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고성장 유망주 세 종과 디즈니의 대대적 광고 확대 계획, 그리고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촉발한 우주 테마 ETF 자금 유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데이터독을 클라우드 AI 전환에 따른 관측 보안 수요로, 마이크론을 AI 수요에 따른 메모리 강세로, 램 리서치를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 수혜로 각각 유망주로 제시하며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독 목표가가 225에서 260으로, 마이크론은 535달러에서 1625로, 램 리서치는 330에서 380으로 상향된 점이 예시로 언급됩니다. 디즈니는 리타 페로를 중심으로 2027년 슈퍼볼, 오스카, 그래미 등 대형 이벤트를 활용해 광고를 대폭 확대하고 ESPN, ABC, 디즈니 플러스, 훌루 전 포트폴리오를 통합 판매하며 자체 에드테크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인 오디언스 그래프로 정교한 타겟팅 측정을 제공해 글로벌 광고 수익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주 섹터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나사 테마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출시 후 단기간에 자산이 크게 증가했고, 이들 ETF는 스페이스X 지분을 일정 비중 편입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 노출을 제공하지만 운용 보수와 구성 집중도 차이, 초기 산업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실패 리스크, 발사체 사고 등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